반도체 얘기하면 다들 좀 오히려 식상해하세요. 내년에 반도체가 좋아질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 10월 말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반등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도하는 업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업종들이 되게 빨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조선유의 어떤 산업들은 저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미디어, 필수 소비, 그 건강관리 이런 업종들은 아마도 내년도에 대한 그 이익에 대한 전망은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 반도체와 같은 업종들은 다 좋을 거다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이익 사이클이 좀 돌아설 수 있는 이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간밤 분위기 중심으로 좀 달라지는 건지 최근의 거시경제나 여러 가지 단에서 어떻게 또 보고 계시는지 이분 모셔서 고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드리고요. 상무님 나와주셔서 글로벌 증시 중심으로 좀 얘기를 오늘 여쭤보고자 합니다. 11월 들어 굉장히 잘 갔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 12월 초 들어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지만 어쨌든 뭐 이 정도면 그냥 조정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11월에 주식시장이 되게 좋긴 했는데 주식 채권 다 좋았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11월에 주가 상승률이 사실 뭐 역대 최고는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거의 올해 고점을 많이들 회복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도 거의 사상 최고치에 한 4, 5%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 뭐 인도 이런 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저희 국내 시장이 약간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한 800에서 810선에서 여기서 더 못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 2,500선이라는 게 그 지난 11월 6일, 5일 날 그러니까 저희가 공매도가 금지가 된 게 11월 4일 그 일요일 주일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 주가가 폭등했잖아요. 그때 7%막 이렇게 그때가 2,504포인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그때보다도 좀 밑에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달 내 동안에 다른 국가들의 주식 시장은 계속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저희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잘 못 올라갔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공매도 금지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 그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 약간 참여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뭐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되게 눈에 띄게 줄어든 건 아니지만 확실히 외국인의 참여도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중국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 계속 지금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3,000선을 지금 또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중국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두 가지 공매도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게 없는 요인들이 있는 건데 결국 저는 그게 공매도 중단 조치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의 참여가 특히 매도단에서의 어떤 매도 압력이 약간 완화가 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거하고 중국 시장이 좀 안 좋은 거 이 두 가지를 좀 이유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매도 부분은 근데 어쨌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저번에도 한번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날 그 조치가 취해지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공매도 포지션이 있던 매도 포지션이 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날 엄청 롱 포지션을 많이 들고 있다가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씩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내가 숏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어서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들에서 지금 매도를 못 하고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롱 포지션을 많이 들고 있는데 이제 그 내년 6월까지니까 서서히 이제 그 숏 포지션을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오를 때마다
지금 주가가 더 이상 못 오르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되기보다는 이 숏포지션이 조금씩 정리가 되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은 아니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매도 포지션이 줄어드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뭐 약간의 뭐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 이후에는 사실 오히려 또 좀 저희 국내 시장도 뭐 다른 국가들의 주식시장처럼 조금 더 가볍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무디스도 그렇고요. 네. 중국 뭐 국가 전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하향할 측면도 있고 이런 것의 영향도 우리도 받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용 네. 등급 신용 평가 기관들의 어떤 액션은 네. 결국에 사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정말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하향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신용 등급을 하향을 한 거잖아요. 전망에 대해서.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만큼 이제 중국이 아프다는 거죠. 부동산도 굉장히 안 좋고 부채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없다라는 반증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중국과의 어떤 직접적인 경제 관계가 큰 저희나 홍콩이 네. 상대적으로 저희가 조금 피해를 입거나 약간 좀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불안해하는 그렇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역으로 보면 네. 중국이 안 좋을수록 중국 돈이 빠져나가서 갈 수 있는 데들을 찾게 되는데 그런 데가 이제 한 군데가 일본이고 또 한 군데가 인도고 또 뭐 유럽이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조금 그 중국의 어떤 부진 때문에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같이 통으로 좀 소위 말해서 차이니즈 플레이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시장들은 오히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시장도 좀 여쭤볼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네. 거다라는 네.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사실 이제 인도하고 저희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그렇죠. 뭐 나라 사이즈나 인구의 차이들도 있고 경제 발전의 단계에도 또 차이가 많이 나게 크죠. 되는데 네. 뭐 크게 최근에 이제 인도 시장이 좀 좋은 이유는 일단은 성장률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성장률이 7.6%인가 이렇게 지난 3분기에 성장률이 나왔으니까 뭐 아마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물가도 이제 인도와 같은 이제 신흥국들은 이제 물가 통제가 잘 안 되는데 또 유가 떨어지면서 또 물가 통제도 좀 빨리 지금 5개월째 물가가 떨어지면서 좀 최저치로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떨어졌습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4%라고 하면 놀랄만한 물가인데 인도는 물가 목표가 4%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 목표치 이제 많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물가도 안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그 지역 선거가 있었는데 모디가 이끄는 그 당에서 어쨌든 4개 주 중에 3개 주를 이제 압승을 하면서 여전히 모디다. 이런 정치적인 안정에 대한 배경 이런 것들도 함께 맞물리다 보니까 역시 그 인도가 중국을 그의 어떤 그 부진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라는 어떤 투자자들의 인식들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그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쪽을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짧게 짚어봤고요. 상무님께서 내신 보고서 보면요. 에쿼티 스트래티지 반도체 말고 다른 대안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을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 반도체가 가야지 전체적으로 네. 시장이 좀 간다라는 것도 물론 있고 올해 부진을 딛고 이게 본격적으로 좀 성장 쪽으로 다시 상승 쪽으로 가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 그리고 꼭 그래야만 한다. 뭔가 약간 필사적인 것도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반도체가 좋아질 거다라는 거는 대부분 다들 그렇죠. 알고 있고 네. 저도 이제 요즘 세미나 가면은 반도체 얘기하면 다들 좀 오히려 식상해 하세요. 이제 뭐 기관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고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네. 뭐 내년에 반도체가 좋아질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별로
크게 정도의 차이가만 있을 뿐이지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서 알파를 추가적인 초과 이익을 낼 거냐라는 걸 보면 반도체 다른 업종들 중에서 뭐가 더 좋아질 건가가 좀 더 좋아질 것 그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최근 들어서 저는 그 주가가 그 지난 10월 말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반등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도하는 업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업종들이 되게 빨리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조선 업종 같은 경우 내년도에 실적이 올해보다 굉장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되게 빨리 좋아지고 있는 게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주가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선류의 어떤 산업들은 저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그 실적이 안 좋다가 조금씩 이제 그 기업들의 이익의 하향 조정이 멈추고 있는 산업들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같은 미디어 교육과 같은 그런 쪽, 그다음에 그 건강 관리,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뭐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디어, 필수 소비, 그 건강 관리 이런 업종들은 아마도 내년도에 대한 그 이익에 대한 전망은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 반도체와 같은 업종들은 다 좋을 거다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이익 사이클이 좀 돌아설 수 있는 이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주되게 시장을 이끌 만한, 그러니까 반짝 그냥 많이 떨어진 데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기대감으로 잠깐 오르는 게 아니라 시장을 좀 길게 주도할 만한 섹터가 될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지금 말씀해 드린 이런 섹터들이 사실 좀 작죠. 네네. 작아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완전히 끌고 가기에는 약간 역부족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들이 좀 적지만 반도체라든지 전체 시장에 비해서 베타가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좀 덜한 업종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는 좀 도움이 좀 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거가 시장을 완전히 주도해서 끌고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을 낮추면서 안정적인 주식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모님, 반도체는 약간 거의 좋아질 거라는 게 거의 다들 동의하는 기정사실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한 축으로 끌고 가고 변동성을 좀 해지하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보자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에도 기업이익 개선 기대감이 훼손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고서에서 다뤄주셨거든요. 이 부분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올해 내년에 기업들의 이제 EPS의 어떤 그 추정치의 어떤 변화들과 그 금리 간의 관계들을 보니까 의외로 내년도 기업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아질 거고 뭔가 기업들의 그 자본 조달에 대한 비용 코스트가 늘어날 거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올해와 내년에 미국과 한국의 기업들의 이익은 여전히 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에 되게 좀 특이하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올해 작년에 금리를 엄청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고, 특히 최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월달 이후에 미국 금리가 좀 동결되고 있잖아요. 동결되다 보니까 이익의 하향 조정이 이렇게 되긴 되다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렇게 그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췄다라는 게 주식시장에 주는 어떤 안도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인플레나 금리가 좀 안정을 찾고 있는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내년도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있으면은 사실 시장을 너무 불안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뭐 저희 한국이나 좀 실수는 있어도 뭐 연말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뭐 포기할 정도까지는 지금 약간 그 달러도 다시 강세가 되고 이렇게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으니까 산타랠리 벌써
왔다가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한 방은 한 방 정도는 더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가지 않았다. 네. 아직 한 방이 있다. 아직 산타는 예,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1월에 왔던 건 그냥 맛보기였다. 네.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뭐 네. 인하가 언제 될지 말지, 그리고 된다면 과연 이게 좋은 건지, 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진짜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네. 그 연간 전망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만은 네. 다른 하우스들이나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그다음에 금리 인하 폭도 좀 적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시장이 이제 미국 경제가 이렇게 견고하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금리 인하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3월 정도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도 이 시기에 의견이 대해서는 있으십니까? 저희는 7, 8월 정도로 좀 늦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경기가 상반기까지는 잘 버틸 거고 하반기에 조금 주춤하겠지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떤 심각한 침체는 좀 피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무님 짧은 시간이었는데 여기까지 요약 말씀으로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보고서 올려놓겠습니다. 반도체 말고 다른 대안찾기라는 허재환 상무님의 보고서 또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